계속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503쪽에 그럼 공기업에서는 자 일단 일반 기업은 빼요. 공기업에서 노사관계 특징은 뭐냐? 위에서 두 번째 줄 양자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임인인 정부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독특해요. 자 국민은 정부에게 알아서 잘해보라고 위임한 거예요. 네가 일 잘해봐. 그 정부는 혼자서 하기가 뭐하니까 그리고 기능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공기업에게 다시 위임을 해. 재위임하죠. 야 이거는 국민들이 우리 보고 잘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 공기업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을 다시 너희한테 위임할게. 자 재위임 받은 거죠. 자 그렇다고 보니까 공기업 안에서 노사가 아무리 잘 합의를 해도 정부라는 맡긴 자 위임받은 공기업이 아니라 정부라는 위임을 해준 쪽에서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거부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건 교과서적인 논리고 일반적으로 그 정부가 이렇게 공기업의 노사관계에 개입을 하거나 협력을 하나 거부를 할 정도가 되면은 벌써 노사정위원회가 구축이 돼요. 이게 그렇게 뭐 노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못해요. 또 공기업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노사관계는 사소한 것들은 다 내부적으로 해결이 다 돼요. 근데 이게 내부로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좀 외부에 좀 이게 뭐 사건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즉시 정부가 그걸 해결하려고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국민이 고객이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기업하고는 좀 달라요. 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은 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고객 한 사람이 나의 물건 100만 원짜리를 하나 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든 그게 뭐든 간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100만 원의 값어치에 대해서 뭐 수리를 언제까지는 뭐 해준다든가 등등등이 다 포함된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최악의 경우는 죽게 만들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 거고, 자 기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배상 책임을 보험회사에다가 자 계약을 해서 맡겨놓는 상태죠. 자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얼마,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얼마, 이런 개념이 강해요. 그리고 뭐 웬만큼 대기업이면 다 이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자 우리를 이용해주는 손님들, 고객들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뭐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공짜가 붙어서 그래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우리를 관리하는 상위 부처, 일반적으로 정부죠. 만약에 지방 공기업이면은 시청, 구청, 도청 같은 데가 관리를 하는 거고, 전국 단위로 큰 공기업이면은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노사 합의를 정부 부처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업을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협상을 타결시키도록 노력을 하죠. 아니 우리가 뭐 마라톤 협상, 밤샘 협상 이런 단어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조 측 사측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고 중간에 뭐 정부의 사람들이 와서 또 중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쯤 됐을 때 또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높으신 분들, 흔히 말해서 높으신 분들이 뭐 시장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뭔가를 또 하려고 한다든가, 장관님이 나타나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사관계가 기업하고는 좀 일반 기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4쪽에 그림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공기업은 전국 단위로 대규모 조직을 가지고 있고 공기업 노조들끼리는 공통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쪽에서 야 저쪽 기관에 저쪽 공기업에서 무슨 얘기 나왔대. 그래? 맞아.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네?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게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요새는 카카오톡, 전화, 메시지, 뭐 동영상 해가지고 순식간에 공유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라고 하면은 야 그러면 우리 전부 다 한번 자 목소리를 내보자. 야 몇 시 모여. 그렇게 해서 이제 노조에서 뭐 나름대로의 또 노조 안에서 합의를 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 공기업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나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사실 노조에 가입되는 게 제일 맞아요. 노조에 가입되는 게 맞는 거고, 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노조를 보는 그런 건, 좀 이게 편향된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 이게 뭐 매일 이렇게 협상하고 투쟁하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일종의 서로 좀 답답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내가 개인적인 답답함과 조직에서의 답답함 같은 얘기를 하면 풀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일이 어려운 게 있었어. 그래, 우리 힘내서 잘하자. 등등등. 그 다음에 단합대회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좀 사건이 터져야만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월급도 사실은 직급이 비슷하면 거의 비슷하다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업은 아니에요. 기업은 야, 우리 회사와 쟤네 회사 왜 이렇게 다르지? 다를 수밖에 없죠. 나는 그래도 누가 볼 때 좀 자랑할 수 있는 대기업이다. 난 대기업의 협력업체다. 나는 하청업체다. 야,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어. 난 중소기업, 난 중견기업. 야, 그래? 나는 창업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공감대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할 말로, 야, 우리 기업은 여기 이 지역에 있어. 야, 우리 기업은 이 지역에 있어. 지역에 어디 위치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감대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리고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공감대가 있다기보다는 경쟁체제에 가깝죠. 야, 내가 쟤한테 정보를 괜히 주면 뭐가 정보를 발설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비해서는 경쟁의 정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너는 너희 지역에서만 일하는 공기업, 지방 공기업이지 우리도 지방 공기업이야. 만날 일이 없네? 그런데 노조끼리는 통하는 게 있죠. 입장이 비슷하거든요. 너희는 전국 단위 공기업이야? 난 지방 공기업. 상관없어요. 왜냐? 야, 전국 단위 공기업은 그러면 이제 지사로 발령나고 이러면 이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안에 공기업이 있거든요. 어떠나요? 그 안에서 어디로 이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는 있는데 구의 경계를 밖에 떠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경쟁의 개념이 굉장히 옅어진다고,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그래, 동대문구요, 서대문구요, 종로구요. 응? 그래, 우리 구 안에서 열심히 해보자.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공기업의 노사관계를 일반적인 노사관계하고는 좀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508쪽인데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공기업의 노동쟁의의 대상과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헌법에는 그 고유의 가치는 절대로 침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 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을 보면은 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노동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빨리 들어가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방침입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그 문제가 이렇게 터질 정도가 되면은 이미 정부가 거기에 들어가서 개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통제를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과 명령 체계가 이게 굉장히 수직적 체계예요. 아직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자율성도 넓어졌고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규정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통제가 돼요. 그래서 노동쟁의 대상과 범위는 제약이 큽니다. 우리나라는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512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위에서 10번째 줄입니다. 자, 구성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한 공기업 안에 노조끼리 경쟁을 하기도 하고, 자, 노조가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기업의 조직원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실리 중심의 노선을 견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복수 노조가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한 조직 안에 노조가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 각 노조를 이끌어가는 대표들은 일단 자기 조직에 있는 우리 공기업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노조든 뭐든 간에 머릿수가 많아야 일단은 힘이 생겨요. 야, 나 혼자 노조 할래. 그러면 뭐 2명 가지고 좀 이상하잖아요. 머릿수가 많아야 무조건 유리해요. 이런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대외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야,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노조는 우리 A라는 노조는 이걸 꼭 해보고 싶어. 그럼 옆에 있는 B라는 노조도 우리가 선거 공약을 경쟁하듯이 야, 우리는 이거 해줄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거가 똑같아요. 어떤 시점이 되면은 선거 공약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515쪽의 위에서 10번째 줄 구조 조정의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산 결단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이나 쟁의 해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구조 조정이 뭐 일어날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공기업을 통폐합한다든가 인원을 감축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 노조 측에서 뭐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치열하게 그 대화를 해야 돼. 굉장히 그 압축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길게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때로는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등의 특수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서로 협력과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그 현재 그 공기업의 노사관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15쪽의 맨 아래 문단입니다. 5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자, 공기업은 혁신 노력을 계속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건데 이게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공기업이 맡은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노사관계가 잘 돌아가요. 만약에 일을 못한 상태에서 이게 노사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양쪽이 더 받는다고. 아, 우리가 일도 못하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가뜩이나 열받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또 열받게 되는 거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년 지나고 내후년쯤에 뭐 취업을 한다. 내년이 굉장히 큰 그 변화의 시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거가 2번이나 있고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는 그 어떤 그 정책을 확 꾸미고 확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채용 공공기관 채용도 제가 볼 때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내년 상반기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교양을 이게 전문성이라면 교양이죠. 교양을 좀 쌓고 내가 뭐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직원 뭐 이런 거를 좀 고민도 해보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정부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수업을 듣고 뭐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무조건 돼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신입사원이 아니에요. 일단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신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자 역할이 관리자 역할이 될 때쯤이면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이 그때쯤 한번 생각이 날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왜 수업 4년 동안 내가 왜 이런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배웠을까? 당연하죠. 그저 인정해요, 그거는요. 근데 이게 관리자 수준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이 재미없었던 내용들이 그때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옛날에 이런 원리였구나. 뭐 이런 거 정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